최근 국회에서 동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사실 7월 24일까지 한 달간인데요. 예. 이미 19일 날, 예. 5일 전에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예. 최종적으로 중단했을 때 그 서명 숫자가 21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만큼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지도로만 따지면 이렇게 뜨거운 또 지지를 받는 법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단 표창원 의원께서 발의한 동물법 개정안이 어떤 점이 달라져 있는지 짚어주시고 본격적인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의 규정은요.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조건들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읽어보다 보면 사실 동물을 살상할 때 잔인하지 않게만 또 다른 동물이 보는 곳에서만 살상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 8조에 대한 개정을 해서 우선 동물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대원칙으로 두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법에 의해서 살상할 때에는 예외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도 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반드시 그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다 동일하게 동물이라는 개념 하에 다 두는 것입니까? 네, 일단 동물보호법상에서는 동물이라는 개념 하에 두는데요. 그 동물에는 그 척추동물만 포함이 되죠. 벌레 같은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가축이라고 하면 축산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용 목적의 축산물용의 가축은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 즉 우리가 식용으로 최종적으로 먹기 위해서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하는 동물들은 우선 다 아시다시피 소, 돼지 가장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양, 그 안에는 염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닭, 오리 이것을 대표적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농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사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경우도 사육을 하는 멧돼지라면 식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서 사는 그냥 멧돼지라면 식용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식용이 되는 그 범위를 축산물위생관리법 2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가 여기에는 축산물로 규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에 또 축산법에 보면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는데 이건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혼란이 있고요. 사실 법상에 좀 체계상 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축산법은 앞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과 그 가축의 사육의 목적은 꼭 식용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마 아시잖아요. 또 종우, 종견. 좋은 종의 소나 말이나 또는 개를 브리딩이라고 하죠. 잘 그 종을 보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분양하는 이런 것도 축산업의 일종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축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축은 사실상 꼭 식용 목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축산법의 제2조에 가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제2조에 기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그래서 농식품부령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것은 법에는 없는 건데 하위 그 부령에서 예, 예. 개를 편법적으로 넣어서 예. 현재 너무 많이 개들을 사육하고 있으니 예. 이걸 그냥 불법으로 놔두면 집행을 다 못할 테니까 예, 예. 살짝 부령에서 잠정적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축산법 안에도 가축에 개는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 거고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부령에 네. 개를 살짝 끼워 넣어서 네.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뭐 먹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먹는 것보다는 예. 사육입니다. 사육할 때. 예, 그 개 농장들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법에 하위 법령인 농식품부령에 개를 넣음으로써 예. 그 개 농장들에 대한 사육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한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편법으로 이제 개를 갖다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기준이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역으로 마치 네. 식용이 허락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바로 그거죠. 바로 그렇게 그거죠. 쓰고 네. 있다는 것이군요. 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죠. 최근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 내려진 판결인데요. 예. 다만 그 판결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식용 목적 도살 자체가 불법이다가 아니고요. 예. 그 해당된 사건에서 예.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그 살상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의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 아하. 이렇게 이제 약식 명령으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결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만 저기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충격으로 죽인 상황. 이런 것이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였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학대 행위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 네, 네. 식용 목적의 도살 자체를 모두 금지한 건 아니다. 네, 이 판결만으로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어렵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꼼꼼히 지금 현재의 법, 그다음에 그 법의 허점, 네. 뭐 그리고 지금 판결 사례에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짚어봤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이미 도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허용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것을 콕 집어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 행위를 적용을 해서 예. 앞서의 판례처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다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단속이 되지만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으면 단속이 또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법에 굳이 식용 목적 개도살이 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예. 말을 이제 인력 부족인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네. 이제 개, 또 고양이 등등을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게 되는 게 금지되는 건가요? 완전히 금지가 되죠. 완전히. 네. 어허.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뭐 개 농장을 하시고 식용으로 개를 키워왔던 분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업을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현재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이 또 하나 발의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가축의 정의에서 아예 개를 제외시켜버리는. 네. 예. 그러니까 축산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보다도 좀 더 직접적이고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네.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없어서 식용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축산법상의 그 하위 법령인 농식품부령에서 개를 넣어서 네. 혼돈을 주고 있는 건데 아예 그 축산법의 모법에 개 자체를 가축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건 그야말로 도살뿐만 아니라 네. 식용 목적의 판매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사육도 안 되는 그런 아하. 완전하게 이 가축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또는 기르거나 도축하거나 판매한 행위 자체가 아예 법적 근거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개정안이죠. 좀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가축이란 개념이 사실은 계속
뭔가 걸려요. 자꾸 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개를 키우는 건 가축으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가축이라는 개념 속에는 또 뭔가 잡아먹진 않지만 그를 키워가지고 뭐 분양을 한다는 거 하는 목적으로는 가축이라는 개념 안에서 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상돈 의원님의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 반드시 후속 법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자기 집에서만 기르는 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돗개라는 예. 우리의 전통 품종에 대해서 계속 그 브리딩을 예. 해서 또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고 새끼를 예. 낳아야 되고 분양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표 의원께서는 원래 이렇게 동물권, 뭐 동물 복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대단히 좋아했고요. 예. 개가 늘 저희 집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형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형에게 늘 혼나고 맞고 이런 서러운 막내로서 같이 사는 개들이 저에게는 형보다 더 가까운 네, 그런 친구자, 동생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예. 그런데 딱 집 밖만 나가면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몇 분 모이셔서 개를 나무에 매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맞아요. 불로 이렇게 그을리시고 피가 막 철철 내장이 튀어나오고 끓는 물에 끓이고 이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와서 보라 그러면서 일부러 네가 사내 자식이 이런 것도 뭐 못 보느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던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걸 좀 당했는데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예.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학생들의 그 사회 클럽 활동이 있잖아요. 그때 동물반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동물 사육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동물하고 가까이 그 동물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죠. 그러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좀 제 기억에 굉장히 충격적인 몇 개 그 개와 관련되는 장면 중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집에서 정말 이뻐하면서 키우던 개를 어느 날 봤더니 개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뭐 그 처음 보는 탕이 이렇게 저녁 식사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이유 없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개를 잡아서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 개는 이제 개장수한테 넘기고 이제 고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것이지만 이 도대체 그 과정에서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용납되지 않아서 그때 먹고 나서 그걸 다 개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억지로 또 먹이시고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걸 억지로 뭐 먹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 도살 과정에서의 문제만 적절하게 정리를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살 과정의 문제들만 좀 교정을 하면 식용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 현재 그 잔인성도 문제지만 그 전혀 위생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육 과정에서도 뜬장이라고 해서 대단히 그 협소하고 좀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 사육이 되는데 도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병들이 많이 걸리니까 항생제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살하고 도축하고 유통되는 과정에 많은 세균 박테리아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드시는 분들의 어떠한 건강에 그 위험이 있을지 이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드시니까 차라리 못 먹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울 테니 조금 더 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위생 문제나 또는 그런 그 도살 도축 방법의 잔인성 이런 부분만 좀 회피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문제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개념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는 달리 우리에게 초대해 와서 인간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대대손손 유전을 해오면서 진화를 해오면서 인간에게 맞춰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강아지가 훈련도 안 받았는데 사람들은 졸졸졸 따라다니고 사람들에게 순응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그렇게 만들어줘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동물을 다른 가축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위생관리만 잘하도록 하시려는 입법을 그럼 왜 누구도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된 논쟁이거든요. 그럼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분, 김홍신 의원께서 한번 발의를 하셨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를 하신 이후에 맞아요. 어느 누구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넣자는 입법안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 자체가 우리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문명사회, 생명 존중 사회로서의 진척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아니, 사실은 이 동물을 이제 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흔히 말해서 도살이 가능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또 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역시 뭐 정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구제역이라든가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항생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건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로 좀 이렇게 펼쳐서 더 다뤄줘야 되는 그래서 동물복지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확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예. 다만 그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동물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동물의 권리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동물의 복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동물의 권리라는 것은 동물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권이 있고 감정에 대한 권리가 있고 반려인과 함께 있을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지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가축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번식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살아있는 그 동안만이라도 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이 축산법과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염병 예방법, 이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극단적인 것들이 살처분이잖아요. 그렇죠. AI 구제역 한번 발병을 하면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딱 3개월 동안에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어요. 맞습니다. AI가 발병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뭐 땅 밑을 파면 정말 개들의 어떤 사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파지 않아도요. 지금 그 매몰 과정이 그 3천만 마리를 3개월 동안에 묻어야 될 테니까 그중엔 규정을 어겨서 사실은 살상을 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을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비닐을 깔고 비닐 안에다가 수없이 많은 닭과 오리를 넣고 그 위에 덮는 형식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침출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부패하지도 않으면서 그 많은 침출수가 나와서 인근 지역은 곡물이나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부에서 혹시라도 자라는 그런 제가 이제 일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몇몇 작물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런 침출수가 많은 썩은 땅에서도 자라긴 자라는데 그 안에 어떠한 우리에게 해로운 새로운 박테리아나 세균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 폭염에 닭들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얘기거든요. 사실 뭐 병에 걸려서 뭐 고의적으로 살처분한다지 않더라도 밀집 사육 때문에 그냥 더위에 죽어나가는 그런 짐승들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그냥 법으로 오히려 우리 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살처분하는 법들이 그냥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좀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집 사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AI나 구제역 등 제1급 전염병이 발병을 하면 인근 3km 내에 있는 동종의 동물은 다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규정에 대한 좀 개정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가
얼마나 살처분되고 있는지 통계 좀 갖고 있으십니까? 살처분보다는 개는 이제 그런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살처분하지 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살되는. 예, 도축되는 그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예. 그 통계 관리가 안 되니까요. 추산이 100만 마리 정도 연간 추산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 통계만 갖고도 해외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그 대식용 국가라고 하면서 차별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식용으로 육견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예. 아니 그리고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좀 많은 정치인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뭐 또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개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진짜 통과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2016년 4월 당선된 직후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을 받았고 저희 지역구 사무소, 의원실, 제 휴대전화 뭐 거의 살해 협박을 포함해서 엄청난 그 욕설과 반대 소리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분들과 한번 토론회를 열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각종 모든 이해관계자 다 오시라고 해서 거의 뭐 토론보다는 공방으로 흐르긴 했지만 그나마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찾았고 다음에 한번 또 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분들께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1988년 이후에 30년째 이미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개식용은 금지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알려져 왔다. 그리고 그 30년째가 된 올해는 이제 정말 실행 가능성이 된 때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있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업종 전환을 하셔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지금 그 그래픽으로 한번 그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반대가 51.5%, 찬성이 39.7%. 여전히 개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전화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석 대한육견협회장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 임의도살을 금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임의도살에 대한 대한육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임의도살 부분은 그것을 두고 뭐 이제 뭐 불법이니 그렇지 않으니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게 개는 가축으로 돼 있어요. 가축법에 들어가 있는데 축산물 가공위생법에서는 이게 이제 그 가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등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살 부분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려고 해도 정부에서 허가를 자체를 내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사실 그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을 하는 생산자 단체인데요. 이것을 어떤 시장이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뭐 도살이라든가 좀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육자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불법이니 임의도살이니 그런 그 말 자체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책임 소지는 결국은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개고기 소비가 줄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뭐
거의 뭐 보일 듯마트하게는 뭐 소비는 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여전히 그 뭐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뭐 오리고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소비 시장에서 그래도 한 5번째. 아하. 이쪽 저쪽은 그 정도 소비는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복날에는 보신탕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순위로 5번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소비 추세는요. 예. 굳이 뭐 저런 여름에 소비가 이제 몰려는 있지만 예. 연중 뭐 꾸준히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정부나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축에 등재돼 있는데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서 이것을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불법 자체를 양산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빨리 교통 정리를 해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교통 정리해 주시고 또 사회적 갈등을 갈등의 어떤 종지부를 찍고 또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는 쪽 그걸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대한육견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육견협회에서는 마땅히 정부나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 육견을 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실제로 시장은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임의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또 법까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업종 전환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미 이제 같이 제가 토론회 하면서 말씀도 나눴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촉구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라.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개 식용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책 입법 의지를 밝히고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지금 개식육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업종 전환 등의 다른 생계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거기에 만약에 보조금이나 새로운 어떤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재정 추계를 짜서 국회에 좀 승인을 받고 이런 노력을 해왔었어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육견협회 측의 말씀처럼 꼭 뭐 제가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육견협회 측의 주장이 맞으시다면 정부에서 차라리 그럼 우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좀 더 넣겠습니다. 라든지 그런데 그런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보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제가 이제 새로 이기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아는데요. 농식품부 측에 좀 더 많은 촉구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책임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것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꼭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를 먹는 거는 우리 고유의 민족의 문화다. 그리고 뭐 말이라든지 돼지들처럼 이제 다른 목적으로 키우는 그런 종들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여전히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의 생각도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지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전통이다라는 말씀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대마도 우리의 전통이었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금지되지 않습니까? 기타 뭐 성매매 마찬가지 축척 그렇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 전통들이 있습니다. 꼭 과연 개 먹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을까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었고요. 우리 것만은 아니었죠. 두 번째로 그리고 예를 들어 담배 폐해가 크냐, 마리화나의 폐해가 크냐, 이건 의학적으로 사실은 담배가 더 폐해가 크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담배는 합법이에요. 마리화나는 불법이고요. 거기에는 그만큼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개는 그러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먹을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나 돼지나 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왔고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사회적인 그러한 또 연구 결과의 축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단지 과거에 개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니 버릴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중국, 베트남과 함께 3개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개가 거의 합법적으로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는 나라. 그러면 이러한 오명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놀림받고 차별받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떠안을 것인가.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은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들, 그리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인식들, 이제 더 나아가서 동물에게도 복지적인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 임의도살 문제부터 확실하게 논란을 갖다 좀 종식시키면서 한 발씩 더 접근해 나가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